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된 게 사람의 기생충은 대개 이제 동물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기생충이 사람에게 전파돼서 이제 사람에게 적응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럼 그 동물은 어떻게 걸렸을까? 아무래도 그 자유생활을 원래 하던 동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종의 몸에 들어갔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있을만해서 그냥 그 안에 눌러 살게 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이제 동물의 기생충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인간이 탄생하면서 인간의 기생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생충은 참 놀라운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아주 잘 살고 있고 제가 늘 칭찬을 합니다. 근데 기생충이 가장 특화된 부분은 생존이에요, 생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좀 잘 그러니까 좀 그 특정한 환경에서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네들을 보면은 이 이빨 있지 않습니까? 이 기생충의 이빨은 여기 그 사람의 몸에 매달려서 정말 절대 밀려나지 않도록 뭐 장운동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기생충들이 진짜 처절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기생충은 이 화살표가 이게 그 입이거든요. 입이 두 개라서 이걸 디스토마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거 보시면 입 두 개로 이렇게 잘 매달려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이제 한 5m짜리가 넘는 그런 기생충인데, 이거는 이 기생충은 이렇게 그 그러니까 머리 쪽에 홈이 파 있습니다. 이 홈으로 이렇게 이제 장을 물고 있고, 이거는 이제 어쩌다 잘못해서 이제 들켰어요. 존재를 들켜서 이제 개처럼 끌려 나오는 장면인데, 안 나가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기생충의 끈질긴 생명력이고, 기생충을 진짜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난 절대 안 나갈 거야. 여기서 살 거야. 이렇게 이제 바로 기생충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기생충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사실 구충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쓰나미가 사실 그 기생충한테 설사입니다. 그러니까 설사는 기생충의 쓰나미다. 그래서 설사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모르겠지만 3일 이상 되면 설사가 이어지면 이제 기생충이 밀려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그 피해 사례를 잠깐 보자면, 이분은 한 6개월 정도 이 기생충을 몸에 품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행복한 동거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결혼식장 가서 잘못된 회를 드시면서 상한 회를 드시면서 이제 설사가 일주일가량 아주 격렬한 설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6m쯤 되는 이 기생충이 결국 이제 못 견디고 이제 밀려나가서 쓸쓸한 이제 시체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이렇게 기생충으로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워낙 그 뭐 복잡다단하고 뭐 면역도 있고 장운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생충이 어떻게 그렇게 전성기를 누렸을까? 그러니까 그 뭐 1960년대만 해도 우리 국민 100%가 기생충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예전에 그 인분비료라고 하는 그 방식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변을 보면 그 변을 그냥 이렇게 변이 쌓이잖아요, 변이. 그러니까 푸세식 변소. 변이 쌓이면 그 변을, 이제 그 밭에다가 뿌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변에는 기생충 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밭에 뿌리면 그 알들이 밭에서 숙성하다가 이제 뭐 야채 같은 걸 먹을 때 사람 입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게 이제 다시 그 기생충으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인간의 그 기생충이 아주 뭐 거의 100%, 그러니까 뭐 선진국 할 거 없이 뭐 100%의 감염률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생충에게 큰 재앙이 생긴 게 바로 이거죠. 변기의 개혁. 그러니까 이 수세식 변수가 생긴 겁니다. 이제 좌변기만 해도 뭐 이미 끝난 상태지만 이제 뭐 양변기가 딱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변에서 나온 알이 야채를 통해서 사람 입으로 들어왔다면, 지금은 이 내리면 이 그 알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화조에서 한번 걸러지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가잖아요. 여기서 사람 입으로 들어올 확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생충의 내리막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생충이 거의 다 멸종한 거는 사실 우리 구충제 탓도 있지만 경제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세식 병기를 갖춘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분리된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몇 마리 안 남은 기생충들이 진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생충의 또 슬픈 점은 뭐냐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알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구충제가 있지만 이 구충제가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기생충이 있다는 걸 알면 뭐 그러니까 동물을 독한 풀을 먹는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생충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사람이 기생충이 있는 걸 알고 나서 석유를 먹고 기생충을 빼냈다는 그런 이제 일화를 제가 그런 글도 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은 기생충을 싫어하고 존재를 들키면 바로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 대부분이 증상이 없게 진화된 이유가 바로 그 들키면 끝장이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충은 4.5m짜리인데 이게 있는 거를 이 사람은 이 기생충을 내보내고 나서야 알았을 정도로 정말 증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 숨어 있지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도 또 밥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많이 먹으면 숙주가 또 이제 영양이 부실해지면 숙주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충은 또 밥을 양껏 먹지도 못합니다. 그냥 한두 톨 정도 그냥 얻어먹는 정도? 그게 고작이고요. 그래서 이 많이 먹고 빨리 배고파요. 기생충 생긴 건가요? 이거는 모함입니다. 모함이 실제로 기생충이 있다고 뭐 배고프지도 않고 다이어트가 되지도 않습니다. 기생충이 있다고 해서 워낙 기생충은 조금밖에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뚱뚱한 기생충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나마도 이제 이 명맥을 유지하던 그 기생충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거의 박멸이 되다시피 한 게 바로 이 회충이 저지른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래 기생충은 존재를 들키면 안 되고 있는 티를 내서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살짜리 아이한테 1000마리가 넘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뭐 기생충에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아이는 기생충 때문에 뭐한 4kg 정도 되는 기생충이 몸에 있었고 이것들이 장을 이제 혈관을 막아서 장을 썩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지금 같으면은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좀 이게 수술 기술이 좀 발달이 안 해서 죽었거든요. 이게, 이게 가져온 국민적 공분이 엄청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네, 그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만든 게 바로 이 기생충 박멸협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생충 박멸협회는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알아서 약 먹고, 봄, 가을로 알아서 먹고, 애들은 우리가 이제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은 기생충 검사를 통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대변 검사를 통해서 기생충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알이 나온 사람을 불러서 애들 앞에서 약을 줬죠. 이렇게 한 이유가 나중에 먹으라면 안 먹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형편이 어려워서 못 먹는 애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서 보일 때 먹이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졌는데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기생충에 대한 공포감을 좀 키우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사실 기생충 있는 거 티나고 이게 개방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기생충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 경제 발전도 있었고 해서 기생충은 이제 크게 박멸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원래 기생충 박멸협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을 그러니까 기생충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2012년 이후부터 왜 안 하게 됐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기생충은 없다. 뭐 2.6%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는 아직도 기생충에 있지만 이거는 서해안에 있는 해안가 마을에 그냥 디스토마 그러니까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은 디스토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것도 신경 안 쓰고 물론 이제 낙동강이나 뭐 섬진강 근처에 하천에 간디스토마 정도만 이제 관리를 하는 정도로 이제 기생충 사업이 좀 바뀌었고 이 기생충 박멸협회도 이미 건강관리협회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기생충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생충으로 좀 억울할 만도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구충제를 먹을 필요도 없는데 예전에 그 기생충 박멸협회가 이제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여전히 기생충을 미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중학교에서 이제 식중독에 이제 40명이 학생이 걸려요. 이건 이제 대부분 세균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세균을 탓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는 주로 어떠냐면 그러니까 이 상주라는 도시를 욕해요. 뭐 도시가 엉성하구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뭐 이러고 어떤 수학여행 중이던 중학생이 식중독이다. 이것도 이제 거의 세균의 독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리조트 주인을 욕을 하지 세균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균은 여전히 우리가 좀 다루기 좀 무서워 껄끄러운 존재거든요. 근데 기생충은 사실 만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기생충을 욕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거는 뭐냐면 13살짜리 남자애가
이제 기생충이 나왔거든요. 3.5m짜리 기생충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아이가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 있어서 설사를 했다기보다도 설사를 하다 보니까 이 3.5m짜리 기생충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생충으로 보면 비극이 날벼락이죠. 기생충이 설사 때문에, 그러니까 쓰나미와 똑같은 설사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생충을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생충은 언제나 욕먹는 존재고,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영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사람이 생선회를 이렇게 회초밥을 먹다가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기생충이거든요. 이게 그 방어사상충이라는 기생충인데, 이게 이제 나왔어요. 이거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이 여자분이 경악해가지고 막 울고 막 욕하고 이러는 장면이 이제 이게 영상인데, 이게 사실 이제 나온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에게 해가 없는 그냥 방어사상충이고, 사실 그리고 이 기생충이 이 손님한테 뭐 공격을 했다든가, 목을 조른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얘는 그냥 여기 있다가, 사실 얘가 생선 속에 있던 애인데, 갑자기 이제 도마 위에 나오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좀 어리둥절하다가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온 건데, 얘가 뭐 이렇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보고 이 여자분이 굉장히 놀라시고 욕을 했고, 그리고 이걸 본 사람들이, 기생충은 정말 사회악이다,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얘가 그렇게 나쁜 놈일까? 이게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거예요. 기생충은 어쨌든 간에 기생충의 선조는 다른 동물의 몸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생존하는 데 성공했지만 혐오의 대명사가 됐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거의 퇴출 위기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힘이 아닌 남의 힘으로 먹고 사는 생명체는 이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비슷한 예가 바로 판다예요, 판다. 여러분, 판다는 다 좋아하실 겁니다. 이 판다는 너무 귀엽고, 이 귀여움 덕분에 인간의 이제 사랑을 독차지한 동물이 됐죠. 근데 이 판다가 과연 행복할까요? 이 판다는 말이죠. 여기 이제 영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 판다는 인생 자체가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위기가 없고, 먹을 거는 언제나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삶의 재미가 없어서 대부분 자다가 그냥 재미가 없어요.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먹을 때만 먹고. 이러니까 이 초식동물인데 불구하고 비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얘들이 머리를 안 쓰니까 이 판다를 보면 뭘 하는지 모르는데 머리가 되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가 굉장히 나빠서 이 왼쪽부터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여기 뭐하러 이렇게 문에 매달릴까요? 이 판다를 보시면 얘네들은 정말 왜 사나 싶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이 재미가 없다는 그런 그 증거가, 판다가 멸종 위기 동물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안전하게 그냥 남녀 짝짓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삶이 재미가 없어서 짝짓기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판다한테 그냥 강제로 막대기로 이제 막 움직이면서 억지로 둘이 좀 니네들 뭐라도 좀 해라, 이런 장면인데, 이래도 이게 새끼를 잘 안 낳는 거죠. 암수를 갖다 방에 놔둬도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이런 애. 그러니까 이 삶이 재미있고 그래야 내 후손에게 이 삶을 물려주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판다는 이미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여기서 계속 있는 거죠. 이 판다의 비극이 뭐냐면, 제가 이거 판다의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판다가 얼마나 이제 좀 안타깝냐. 중국에서 있잖아요. 판다를 이제 옆에 있는 대나무 숲이 어떤 이유인지, 어쨌든 가물어서인지 다 말라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1km만 더 가면 대나무 숲이 더 있어, 이제 새로운 게 있어서 거기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판다들이 그 1km를 걷기 싫어서 누워있다가 그냥 멸종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전히 얘가 정신이 좀 글러먹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이 미모 덕에 판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삶의 재미를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 얘기는 사실 뭐제 영역은 아니지만 그냥 조금 제 생각 말씀드리면, 그냥 이 베네수엘라 우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이제 옛날에 그 석유 매장장 1위였는데 왜 국민들이 못 사게 됐을까, 이제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냥 거기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유가가 올랐을 때, 이제 유가가 올랐을 때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원 없이 복지를 이제 베풀었죠. 1인당 뭐 기본소득을 제공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가가 떨어졌어요. 유가가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줄 돈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굶주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뭐 재정 부족을 타개한다면서
돈을 막 찍어내죠. 그래서 화폐량을 많이 늘려서 뭐 인플레이션이 뭐 물가 상승률이 13,800% 사실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됐다고 하죠. 뭐 우리나라 예를 좀 들자면 이제 우리나라는 잿더미에서 출발해서 정말 순식간에 정말 그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때 이제 그 캠브리지 장하준 교수가 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건 맞지만 경제 발전에 큰 공이 있고,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그 시기에 꼭 해야 될 그런 조치들을 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저쪽 분들은 또 이것도 부인하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뭐 어느 도시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어벤져스라는 도시 그 영화라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찍을 정도로 우리가 되게 아주 근사한 도시가 됐어요. 서울 야경을 이렇게 바라보면 저는 천안 살아서 천안 야경은 조금 구린데 이거보다는 어쨌든 서울 밤에 야경 보면은 야 진짜 멋있어요. 진짜 그렇죠? 우리나라 1인당 GDP도 정말 우리하고 비슷하게 출발했던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우리나라 지금 총 GDP가 지금 뭐 12 정도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이제 요새 좀 반정부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냥 이거 좀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하나 이제 바뀌었을 뿐인데 지금 이제 많이 우리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제일 처음 한 게 최저임금 인상이죠. 최저임금 인상인데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보시면 이제 2018년에 16.4%가 올랐어요.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10.9%가 올랐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2.9, 1.5%가 올랐어요. 특히 1.5%는 최저임금 역사상 최저입니다, 최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최저임금 이 정책은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정부는 아직까지 이제 인정을 안 하는데 어쨌든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뭐 알바하는 분들한테 뭐 조업원들한테 임금을 더 주면 이분들이 돈을 많이 써서 뭐 될 것이다 이런 되게 낙관적인 그런 이게 그 베네수엘라 정책하고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경제학자들은 다 뭐 반대하고 그랬는데 뭐 이게 결국 시행하다 결국 이렇게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고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 전에도 우리 경제는 좀 어려웠는데 2019년만 해도 경제가 이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2019년 보시면 이미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화살표를 보시면. 그랬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이제 모든 게 묻혔죠. 모든 게 묻혔고, 그래서 마치 이제 경제가 어려운 거는 코로나 탓이다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는 이제 예전보다 일을 뭐 안 하게 되고요. 사실 그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70년대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건물 하나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때 뭐 3년 안에 짓겠다 그러면 보통 1년에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서 건물을 지었죠. 지하철 같은 것도 원래 예정된 공기가 뭐 3년 후다 그러면은 뭐 2년 정도면 후면 다 완성이 돼서 미리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일을 하는 나라가 아니게 됐고 뭐 건물을 3년 안에 짓겠다고 하면은 이제 4년, 5년 정도 돼야 이제 짓게 되는 그동안 이제 건축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일을 더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을 안 해도 소득을 주는 그런 게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원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늘 하는 게 이제 부자 증세입니다. 소위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에게 대한 이제 증세가 막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위 10%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 비중이 우리나라가 뭐 미국보다 더 높은 77.4%고요. 그리고 전체 근로자 중에 면세자 비중이 사실 40% 가까이 온 사람이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나라에서는 뭐이 정권 들어 더 심화됐는데 부자들을 적폐로 몰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렇게 그 돈을 뿌리면서 생색을 내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고 있고, 뭐 얼마 전 기사도 여당에서 고소득자를 털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의 그 상속세 13조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싶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건 부채는 넘어가겠지만, 예.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어쨌든 이게 너무 더 슬픈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국가 부채나 이런 것도요, 다 그러니까 이 부담을
지금 당장 그냥 쓰고 미래의 부담을 전가하자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생충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기생충은 당장의 생존을 그냥 뭐 목표로 삼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후손들이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손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당장 쓰고 보자라는 그런 생각 되게 이거는 위험하다고 보고 제가 또 의료 쪽에 있어서 그냥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데 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20조의 흑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조의 적립금이 있었어요. 이 적립금. 이 적립금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좀만 더 할게요. 이 20조의 적립금이 있었는데,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30년, 40년 지나면 고령층이 많아지잖아요. 이 고령층이 지금 같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젊은 애들 얼마 안 되는데 걔네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충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건강보험 저기 적립금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100조, 200조를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적립금을 까먹을 때가 아니고 적립금을 쌓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적립금을 까먹고 있어요. 지금 적립금이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 이제 2020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과잉 의료인데 쓸데없는 진료를 더 함으로써 이 건강보험 재정을 그냥 빵꾸 내자는 그런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문재인 케어 전에도 우리나라 의료는 최고 수준이었고 다른 나라가 원정 의료를 올 정도로 우리 좋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케어 덕분에 완전 우리나라 의료는 엉망이 됐고요. 제일 무서운 게 제가 20년쯤 후에 제가 이제 나이가 70대가 되는데 그때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건강보험은 완전히 망했고 그리고 이 국민연금도 망했지 않습니까? 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걸 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면 되는데 우리 문재인 케어에서 우리 사실 보험료를 거의 올리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문재인 케어 하려면 6% 올려야 된다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2% 정도밖에 안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한테 연금을 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용역을 줘서 한 연구 결과가 보험료 좀 더 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경로했어요. 경로. 그래서 경로하더니 국민연금은 못 올린다. 그냥 주는 것만 더 주고 연금 올리지 마라. 이런 방안은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도 그래서 아마 고갈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뭐 앞으로 국민연금은 이제 우리가 받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뭐 세금으로 걷어도 준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세금이 없어서 쩔쩔매는 우리나라가 과연 그때라고 세금이 좀 충분히 많아질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금 잘 내는 이런 데잖아요. 이 기업은 그러니까 업어서 좀 칭찬하고 좀 격려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고마운 존재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재용 이 회장이 감옥에 지금 가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충수염에 걸렸는데 이 충수염에서 이게 이제 오래 놔두면 이게 충수가 터져가지고 이게 복막염이 되거든요. 이 복막염 되면 응급수술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대장이 썩어서 대장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재용이 다른 나라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생각하면 중국에 간다고 해도 이런 대우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열받는 일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재용이 그래도 참 애국자한 게 이러면도 불구하고 그냥 삼성전자 안 팔고 그냥 있잖아요. 저 같으면 당연히 헤지펀드 팔고 그냥 그 돈으로 평생 먹고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뉴스 보면 제가 씁쓸하죠. 뭐 신규 반도체 미국 공장에 10조 원을 이제 들여서 공장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우리나라에 어디다 여기다 이런 걸 지어도 그 도시가 완전히 살아날 만한 그런 돈인데 이렇게 미국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씁쓸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든지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세우는 데는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데는 순간입니다. 젠거라고 아시죠? 젠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젠거를 쌓는데 넘어뜨리지 않게 쌓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한 방에 싹 없애는 건 쉽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고 이건 이제 저희 성명훈 교수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 이 독립신문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인이 너무 게으르고 공짜만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한다. 이게 우리나라 인종의 특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고종이 무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똑같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왜 한국인이 근면성실하고 뭐 이렇게 부지런했을까요? 왜 죄송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 생각을 지금 항상 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뭐 나름의 생각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잘 되도록 많이 힘을 모아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질 않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기 제가 요새 저도 진짜 요새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자는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